안녕하십니까, 유신입니다. 이번에도 다파콘에서 주요 코멘트, 핫 코멘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잭슨홀, 이번 24년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의장의 어떤 내용과 뉘앙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잭슨홀 미팅은 초점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힌트를 구체적으로 줄 것이냐, 이게 관건이었었죠. 근데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명분과 그 다음에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인하가 필요하다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코멘트에 넣었습니다. 즉 굉장히 비둘기적이었고, 모든 언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강조하는 코멘트들로 내용이 집중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인하의 폭, 그리고 인하의 기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인하를 하는 패턴보다는 인하를 하고 지표를 확인하고 상당 기간 멈추고 이러한 패턴들이 오랫동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 지표, 특히 노동시장의 지표가 약화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시점과 기간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파월 의장도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냉각 자체가 노동의 공급, 즉 경제활동을 하려는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마찰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행간의 의미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금리 인하 이후에 추가적으로 노동시장의 냉각이 크지 않다고 한다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의 폭이나 시장, 특히 채권이나 금융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급진적인 금리 인하와 지속적인 금리 인하는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번에 파월 의장의 메시지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그동안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2%가 초과되었었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핵심은 그동안에 인플레이션이 높고 제한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 자체가 여러 부분에서 왜곡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자체의 스트레스와 불균형들이 많이 누적이 되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갖다가 이제는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거예요 라는 그런 이제 멘트의 어떤 그 사전적인 포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목표로 했던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고 안정적인 실질 임금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나 과격해서 인플레는 언제든지 압박할 수 있다라는 불안정성, 그러니까 그런 불안정적인 요소들을 이제 제거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과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정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B컷, 그리고 또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들도 짚었습니다. 현재 음식이나 주택, 교통 부분에 실제로 지난달 CPI까지도 교통 운송 서비스나 주택 렌트비나 음식 가격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전년비 상승률이 둔화된 상태에서 더 떨어지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높은 가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가격까지도 떨어지려면 정말 경제가 정말 나빠져야 됩니다 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2%로 물가가 향해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도 중간 과정에 불과하고, 완벽하게 2%로 가서 물가가 완벽히 안정이 돼서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정도로 금리 인하를 세게 하려면 정말 많은 부분이 망가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역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금리 인하도 조심스럽고 기간을 두고 서서히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81만 명 이제 최근 1년의 고용이 실제로는 이제 290만 정도였다가 그것이 81만 명 하향 조정된 210만 대 정도로 이제 최종 예상치가 나왔죠. 예상 추정치가 나왔죠. 그래서 그만큼 노동시장의 냉각이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파월 의장은 항상 이제 강조를 한 게 미국 경제의 자체가 견조한 추세나 성장의 흐름들이 깨진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만 그 속도나 폭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계속 중간중간 확인을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문구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확실하게 금리 인하가 이제 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페드가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제 정부 금융 시스템을 이제 보호하고 경제 불황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노동시장이 공급에 의한 냉각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미리미리 이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그 과거에 원론적으로 얘기됐던 페드의 이제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 물가 하락과 실업률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책무, 이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통적인 기준에서 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들이 명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가지 좀 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거는 인플레 안정화가 된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과열이 진정이 되었다. 그리고 냉각되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나 이런 요소들은 이제 충분히 말을 해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요. 핵심은 뭐냐면요. 과거에 여러 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중립금리에 대해서 추정치가 올라갔다라는 표현들, 그리고 이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숫자들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쉬운 거다. 왜냐하면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불안정하게 물가가 올라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립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평등하게, 평평하게, 그러니까 중립금리의 오름과 현재의 물가 압력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은 경제 상황과 인플레 상황이 정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즉, 만약에 중립금리의 추정치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 프로까지 올랐습니다라는 언급을 했다면은 페드와 연준 의사들이 지금의 그 인플레이션 수준 자체가 그 안정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현재 자체도 정상의 범위에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금리 인하는 계속 가속화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던져주는 메시지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이번에도 중립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승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안 한 것은 그들도 이제 혹시 모를, 그러니까 웩더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필수품, 아까 얘기했는데 교통과 음식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가 언제든지 올라서 이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의 추세를 망가뜨리거나 안정화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고려를 해서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론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금리 인하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지표를 확인하면서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노동시장 지표, 고용 지표는 앞으로도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잣대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은 비컷이 여러 번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고, 사실 9월에도 시장에서 예측하는 확률은 상당히 높지만 전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다. 25 정도로 좀 25 정도, 25bp 정도를 완만하게 내리는 거를 기본 스탠스 시나리오로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나타난 지표에 따라서 예를 들면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갭을 두면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